네, 아마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익히 들으셨겠지만 지난 5월 27일 마사회에서 마필관리사로 일하시던 공공운수노조 부산 경남 경마공원 노조 박경근 조합원님이 한국 마사회를 규탄하는 유서를 남기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사실상 이 죽음은 한국 마사회의 노조 탄압과 그리고 다단계 하청 구조가 불러온 예고된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고 그리고 한국 마사회의 사죄와 해결을 촉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조 탄압 다단계 착취 구조로 고 박경근 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몬 한국 마사회의 사죄와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하경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국회 농해수기 책임의원이신 김현권 의원님 오셨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기자회견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하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구의역 김군 18세 된 김군이 작년 이맘때 스크린도어를 손보다가 달려온 열차에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다시 이렇게 비참한 우리 국민의 또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마사회는 한국사의 성장의 그림자처럼 성장의 또는 상징처럼 비춰져 왔습니다. 그 정부에는 돈 버는 사업으로서 효자 산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구조 속에서 그 밑바닥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통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는지 오늘 또 이번에 참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5월 27일 국내 1호 마을 마사지사 전문성을 인정받은 마필관리사 박경근 씨가 한국 마사회를 규탄하는 유서를 남기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2013년 을지로위원회는 대한민국 평균 산재율보다 25배나 높은 한국 마사회 마필관리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마사회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유능한 마필관리사의 자살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죽음은 구조적 문제 개선을 외면한 마사회의 기형적 고용구조와 노조 탄압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속되는 마필관리사의 사고와 용산, 대전, 김포, 화산 경마장 문제 등 돈벌이에 매달린 채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 마사회의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 박경근 마필관리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한국 마사회가 제대로 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강렬히 촉구하고 을지로위원회는 끝까지 마사회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해수위 소속 의원인데요. 마사회는 농해수위에서 관장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상임위의 소관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고용구조에 대한 불안,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태를 맞았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인 박경근 씨에게도 무척 죄송하고 유가족들에게도 면목이 없습니다. 또한 정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도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번 마사회 마필관리사의 이 자살은
명백하게 고용 문제, 심각한 고용 불안과 소득 불안에서 기인합니다. 마필관리사는 아시다시피 조교사가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조교사의 결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각한 고용 불안이지요. 일이 일어나는 당일도 조교사로부터 상당한 얘기를 들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새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최대의 관심사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그 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의 문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저희 농해수위와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서서 우리 한국마사회의 고용구조를 점검하고 앞으로 고용 형태를 개선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언을 진행을 할 텐데요. 지금 우리 박경근 조합원님과 동료로서 함께 이리 오신 분입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 경남 경마공원노조 양정찬 위원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 부산, 제주에는 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이 3곳 있습니다. 3곳의 경마장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경마장으로 출근하는 경주마 관리사들이 새벽부터 경주마 훈련과 교육을 준비하는 한편 말에게 편자를 교체하는 등의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열심히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협약된 업무 시간은 새벽 5시부터인데 조교사들의 압박으로 부당노동 행위가 서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마사회의 잘못된 시설 공사 등으로 인해 경주마 훈련 중 다쳐도 조교사가 경미하다고 생각되면 산재 처리도 못하고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근무 중에 조교사 입맛에 맞지 않는 업무 처리가 생기면 심하게 욕도 자주 하였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관리사들은 발버둥 쳐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조교사들은 관리사 임금을 유용 착취하여 관리사목도 제대로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또한 마사회가 개입하여 관리사 몫을 유용 착취하여도 된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사회는 이런 나쁜 제도를 고치려 하지 않고 노조의 개입, 탄압을 지금까지 자행해 왔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고 박영석 관리사가 자살하였고 2017년 5월 27일에는 고 박경근 관리사가 족같은 마사회라는 유서를 남기고 귀여운 10살 쌍둥이 아들 꽃같은 미망인을 기도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에 항거하기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불합리한 나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엇이 정의입니까?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정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 경마장에서는 4명의 청춘 남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몸을 던져 부당함에 저항하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일로 눈물 흘리는 이가 없도록
완벽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1일 부산 경남 경마공원 노조위원장 양정찬. 고맙습니다. 네, 현재 양정찬 위원장님은 한국 마사회 노조 탄압으로 인해서 해고자로 지금 해고 상태에 계신 분입니다. 네, 다음 발언은 전국 공공운수노조 박배일 수석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노동자 한 명이 또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뿌리 깊은 이 착취구조와 거기에 그것을 바로잡고자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것을 노력했던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그런 가운데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박경근 조합원이 하나뿐인 목숨을 내던졌습니다. 한국 마사회는 노동 적폐 중에 적폐인 그런 기업입니다. 81%가 비정규직이고 또 비정규직을 매년 수시로 집단 해고하는 그런 악덕 기업입니다. 마필관리사 우리 조합원들은 그 81%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래된 관행이기 때문에 사측은 그것을 바꿀 용의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노총 있다가 우리 2015년 8월에 우리 노조로 왔습니다. 그때 조합원이 250명이었습니다. 지금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 조합원은 6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른게 하청 구조를 바로잡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던 노동조합은 엄청난 탄압을 통해서 이제 소수 노조로 이렇게 전락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장은 해고된 상태입니다. 우리 박경근 조합원은 이것을 바로잡고자 정말 말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집에도 제대로 가지 않고 마방에서 생활하면서 정말 전문가로서의 그 꿈을 키워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뿐인 목숨을 던졌을 때는 바로 너무나도 말을 사랑했고 또 마필관리사 우리 후배들 동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구조를 정말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조는 우리 박경근 조합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또 뿌리 깊은 이 착취 구조를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 우리 박경근 조합원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뿌리 깊어서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마사회 그 구조를 노동자 중심의 그런 구조를 바꿔내는데 공공운수노조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유가족분들께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부인분과 어머님이 편지를 써주셨는데요. 유가족 편지글 낭독을 전국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편지는 보통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쓰신 편지는 의원님들한테 전달하는 편지이고 유부인이 쓰신 글은 우리 고 박경근 동지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부인이 고 박경근 조합원에게 보내는 글을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씨에게 아침이면 같은 시간 아이들 학교 가기 전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울리는 전화는 이제 오지 않는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6월 1일 정말 오랜만에 우리 식구같이 쉴 수 있다고 성훈, 성우와 셋이 컴퓨터 앞에 앉아 레일바이크 예약을 한 뒤 나에게 재미있게 놀자, 만난 것도 먹자 이야기해놓고 왜 그랬어? 성훈, 성우가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만큼 마음이 아파. 자기야,
지금에서 이야기하는데 많이 늦었는지 알지만 자나깨나 말 때문에 마방에서 자는 게 편하다며 늘 일만 생각하는 자기에게 서운했지만 한편으론 열정적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자기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 사진 속 그릿하게 웃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속삭이는 얘기들은 진심이며 살아있을 때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자기는 성은 성우, 나에게는 영웅이야. 스스로 선택한 길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아끼던 동생들만큼은 더 이상 힘들고 외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자기 인생을 존경해. 늘 나에게 잘한다고 응원해줘서 고마워. 아이들 열심히 키워서 자랑할 수 있도록 나 정말 열심히 살 거야. 우리 가족 걱정 말고 편안하게 쉬고 있어. 아내 현주연이다. 네, 정말 가슴 아픈 편지글이었고요. 지금 기자회견문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첨부 자료로 지금 기자회견문과 그리고 기관의 경과와 요구, 그리고 유가족 편지글, 그 부인분과 그리고 어머님이 쓰신 편지글까지 첨부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질문하실 기자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